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외국인이 이틀째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이 올랐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데 이어서 이천 반도체 공장 증설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3% 넘게 올랐고요. 이 소식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테스와 원익 IPS 등 반도체와 재료 부품주들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또 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31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됐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조비, 퍼스텍, 쌍용, 양회 등 일부 대북 관련주들도 오름세 이어갔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77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이틀째 순매수를 보였고요. 오늘은 개인도 매수세에 가담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동,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랐는데요. 특히나 비금속과 인터넷 IT 부품이 2에서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증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반도체와 재료 부품주들 상승세 보여줬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메디톡스를 제외한 제약 바이오주들 대부분이 오르면서 오늘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 다행히 좀 기분 좋게 상승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사람도 항상 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일단 한 주의 마지막이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돌아갔었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야 시장이 정상적인 국면으로 제대로 좀 돌아서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과도한 급락, 우리나라 시장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다른 미국이라든가 유럽 혹은 중국 같은 이런 세계 어느 나라 증시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이 빠진 것이 바로 우리나라 증시였고요.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낙폭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어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2% 이상 크게 올랐고요. 오늘도 살짝 단기 급등 이후에 살짝 상승세가 둔화될 법도 하지만 지수가 오늘 또 다시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올라가면서 어제 이틀 동안 합산돼서 올라간 폭이 대략 한 3.3% 정도 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이 됐죠.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뭐 무역 전쟁이니 환율 전쟁이니 하는 뭐 그런 얘기들 처음 시작된 것은 바로 6월 초였습니다. 그때부터 코스닥 지수는 거의 뭐 제대로 된 반등 보여주지도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중에서 중간중간에 잠깐 반등 났던 때를 보더라도요. 사실 이번이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약 3.3% 정도 지수가 올랐는데 6월에 즉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악재가 우리 곁에 다시 한번 찾아오고 나서 시장 급락이 시작되고 나서 이틀 동안 3.3%씩이나 올라간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오늘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지금의 반등 속도는 이전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렇게 중간에 잠깐 이렇게 좀 뭐 눌리는 정도 혹은 올라가다가 말았던 때에 비해서는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 사실 이렇게 많이 우리 시장이 떨어진 것도 뚜렷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막상 하락을 하고 나니까 뭐 미국장이 빠져서 그렇다, 중국 시장이 하락해서 그렇다, 뭐 환율 전쟁으로 번진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지만 실제로 후반부 지난주부터 시장이 빠질 때는 우리나라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유 없이 빠진 부분은 이유가 없어도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되고 있고 지금 완만한 것 이상으로 지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이틀 동안 반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축됐던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하고 기관의 합산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1,20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만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만큼 어제 반등을 통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수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800포인트 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먼저 소매
걷어붙이고 올라가는 종목들 저점에서 미리 잡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지수는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EDGC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유전체 분석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관 이 종목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상장하고 나서 흐름이 잠깐 반짝하다가 뭐 계속 하염없이 진짜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를 좀 잘못 만났죠. 사실 뭐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쪽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근간을 이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받을 수가 있던 종목입니다. 이게 지난달 말에 상장을 해놓고 처음에 한 이틀 정도 반짝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뭐 계속 그냥 쉴 새 없이 정말 쉴 새 없이 빠졌습니다. 하필이면 시장도 좀 가파르게 조정을 받을 때였고 그리고 아마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자꾸 안 좋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덩달아서 이 막상 이제 막 상장이 돼갖고요. 싹트고 있는 이 새싹을 갖다가 그냥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것이죠.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게 뭐 명확하게 티가 납니다. 지금 상장 직후에 이제 9,000원대에서부터 공모가에서 훨씬 위로 올라서 시작을 했었죠. 9,000원에서 시작해서 12,000원까지 빠르게 상승을 하다가 이날 고점에서 갭 상승 이후에 장대 음봉을 맞고 나서부터는 뭐 올라간 날이 언제입니까? 제 눈엔 잘 보이지도 않네요. 예, 거의 올라간 날도 보이지도 않다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제 다시 반등을 하려고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고 사실 오늘 장중 최대 상승폭이 약 8% 정도. 지금 오늘 EDGC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한 폭 자체는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색식 포착 종목에서 검색이 포착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번 달부터 계속 이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이렇게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언론이라든가 뉴스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절대로 미래 투자 지표로 삼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느린 후행 지표입니다.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좋다는 얘기를 하거나 혹은 나쁜 것이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되고 나서 안 좋은 얘기가 이제 막 터진 것처럼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뉴스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딱 이게 지금 같은 경우죠. 이번 주에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떤 악성 루머라든가 이런 것들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계속 밀렸습니다. 주가가 튼튼했다면 루머에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그것에 흔들리면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런 제약바이오 조심해야 된다.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깊어졌던 것이 바로 이번 주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EDGC도 뭐 이틀 전에 반등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한 8%대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원래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것보다 좀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이 제약바이오 코스닥 시장의 IT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가 양대 축입니다. 이 두 축을 버려놓고 올라갈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짚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잘 잡아서 오늘 EDGC처럼 단기 수익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EDGC처럼 낙폭이 컸던 제약 바이오주를 주목하셔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롯데관광개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파라다이스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이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장중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조금간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상승폭 일부가 아니라 상당 네. 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장중에 장 막판이었죠. 이제 뭐 검색식에서 이제 얘기가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즉 이제 카지노 사업, 그토록 염원하던 카지노 사업으로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제 조건 검색식에서 역시나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4월달 이후부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이렇다 할 주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 차례 뭐 이제 1분기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놓고 나서 지금 제가 검은 선으로 표시한 이 부근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 선이 2만 원권입니다. 2만 원이라고 하는 주가를
위로도 그리고 아래로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었죠. 6월 중순에 일시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오래가지 않고 도로 내려왔었는데 지금 약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으면서 좀 크게 위쪽으로 한번 쏘아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오늘 장중에 23%까지 23%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대부분 다 반납하면서 겨우 한 5% 미만권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장에 만약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다거나 사람들이 뭐 여기 뭐 카지노? 뭐 좀 중국 사람 별로라던데?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장중 급등으로도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뉴스 하나에도 이렇게 급등률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이런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조건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 급등주 포착기에 걸렸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는 조금만 어떤 이슈라든가 이 주가를 띄울 만한 재료가 공개가 됐을 때 정말 밀물처럼 이런 수급이 몰려 들어오면서 주가의 단기 급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눌려있던 자리에서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시장의 어떤 악영향에 의해서 그 기업의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뭐 본연의 가치라든가 내용과 상관없이 불필요하게 하락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롯데관광개발처럼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뒀을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늘 이것만 또 보세요. 매수해놓고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있었으면 전에 뭐 스윙 관점에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뭐 순간적으로 20% 넘게 오늘 장중에 뭐 조건 이 급등주 검색기에 걸린 걸 보고 들어가도 약 20% 단기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조정받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미 올라간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지금 장에서는 이렇게 모멘텀은 살아 있었지만 분명 있었지만 단지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갔던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카지노라는 이 키워드에 좀 반응을 했기 때문에 뭐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앞으로 뭐 중국 관련주 사실 화장품이나 이쪽도 7월 달에 좀 많이 밀렸거든요. 이런 쪽도 이제 뭐 매매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조금씩 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관광개발처럼 모멘텀은 있지만 시장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도 주목을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장원테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종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가 이거 방송 나오면서 사실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인도 방문했던 그 당시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IT 쪽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분명 이전부터 IT 관련주들이 뭐 실적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기업의 가치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계속해서 역주행을 하다가 이번 6, 7월 달에 있었던 시장의 단기 급락을 맞으면서 거기서 더 빠져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것이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우리가 그 장 끝나고 보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오늘 뭐 거래소랑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얼마를 사고 팔았나 이런 것들 많이 체크를 하실 텐데 심지어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날 시장에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전기전자만큼은 매수했던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자, 이번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정말 사상 초유의, 사상 유례 없던 저가 메리트가 발생이 된 이런 IT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세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장원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미리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마그네슘 관련한 제품을 가공해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게 있어요. 그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부품주로서 이 마그네슘 소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장원테크는 굳이 갖다 붙이자면, 뭐, 이 휴대폰 부품주다, IT 부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중순 처음에 올랐을 때는 이런 이제 마그네슘 관련 일을 하니까 뭐 북한의 자원 개발 뭐 이쪽 관련해서 뭐 남북 경협주가 되는 척하면서 잠깐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끝이 났지만 7월 달 오히려 7월에 시장이 혼란기로 접어드는 그 사이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 이후에 오늘 3거래일째 양봉이 진행이 됐는데
첫 거래일 날 거래량이 나오면서 급등을 해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오르지만은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오늘 3일째 양봉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폭발적인 거래량이 이달 들어 최대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도 장중에 최대 폭이 나왔었죠. 25점 정확히 39%까지 장중 급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역시나 이 종목 마찬가지로 급등주 검색기에 포착이 된 겁니다. 가장 좀 빈도수가 빈번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 IT 쪽입니다. 조건 검색 시 이 검색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표시가 되게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고개를 살짝 들어올리면서 거래량은 어느 정도가 증가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제가 뭐 이 검색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조건 맞는 거가 걸려드는 건데 지금 걸려드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IT 쪽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아마 시장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라간 종목들 순서대로 다 따져보면요. IT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코스닥 150 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서도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뭐 테스랑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최대 폭의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IT 이쪽의 바닥에서 급등이 나올 것이라고 한 그런 예측은 일단 정확하게 적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앞으로 이제 뭐 답은 나왔습니다. IT란 답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떤 종목을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 제가 강의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별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반드시 그 종목들 그리고 업황의 내용까지도 알아가시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장원테크까지 오늘도 검색에 포착된 새 종목 들여다봤고요. 더 많은 IT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원래 제가 이번 주는 3부작으로 기법 강의한다고 했었는데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서 약간 생각보다 빠르고 그리고 강력하게 이 IT 쪽에서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기법 얘기보다는 좀 급한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황급하게 좀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IT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그대로 적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급하게 이 부분을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왜 지금 IT가 움직이고 있고 왜 앞으로도 이러한 강력한 흐름, 상승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목, 정말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딱 한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까지도 강의 방송을 통해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IT주들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온 만큼 지금 바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IT주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한 주가 이렇게 또 금요일입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수요일까지만 해도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들 아마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안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눈 뜨고 일어나면은 미국장도 올랐는데 우리는 급락을 하고 중국장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지. 근데 중국장이 올라도 우리는 빠지고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한 수요일 정도까지 겪었었는데 어제 목요일이었죠. 그리고 오늘 금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이 이틀 동안의 흐름은요. 사실 그동안의 어떤 억울함을 일부라도 좀 풀어줄 수 있는 즉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이런 우리 증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현재 다시 한번 또 IT가 주도를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긴급하게 바꿔서 예상이 적준한 이런 IT의 급등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자, IT가 분명히 저평가 매력이 있고 향후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뭐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든가 어떤 종목을 찍어서 우리가 굳이 매매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좀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IT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오늘 그 시장에서 IT가 좀 많이 움직인 이유들 아마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어제였죠. 어제 SK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했으니까 1분기 실적하고 더하면서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1년 중에서 절반의 실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작년 절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까지 포함을 해서 1분기와 그리고 2분기의 영업이익을 합산을 해보면 거의 한 10조 원 정도가 나오죠. 9조 9,400억인가? 예, 아무튼 그 9조 9천 몇 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0조 원에 육박하는 상반기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게다가 이번 2분기 때 기록한 하이닉스의 실적은 사상 최대라는 것은 뭐 두 번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80%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작년 상반기 때도 하이닉스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발표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이 실현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소식이 어제 나온 겁니다. 어제 이게 공시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러고 나니까는 오늘 시장에서 IT주들이 올랐는데 아마 오늘 제가 따로 화면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보면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은 파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거 좀 약간 그래요. 외국인이 어제 좀 오랜만에 매수를 하면서 또 기관도 어제 같이 매수를 했는데 이왕 같이 사기 시작한 거 며칠 좀 사주면 덧나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루 만에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코스닥 시장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마치 코스닥에 있는 전체적인 시장, 종목, 업종들을 뭐 다 그냥 골고루 팔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0억을 순매도했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거에서 300억을 팔고 뭐 특정 뭐 IT에서 100억을 사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했다는 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자, 업종까지 한번 뜯어봤습니다. 업종까지 뜯어봐서 그래도 혹시라도 외국인이 다 팔았지만 요거는 그래도 좀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수급을 살펴봤더니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에서 각 업종별로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업종별로 각각 어떻게 매수, 매도로 대응했는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자, 이 순서는 이 업종 왼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뭐 IT 종합, IT 하드웨어, 반도체 이런 순서로 쭉 나와 있는데 이 순서는 바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한 그 규모의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빨간 색깔로 쳐놓은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맨 위에 있는 것이 가장 많이 매수에 들어온 것이 209억 원 순매수입니다. 209억 원 바로 IT 종합이라고 나와 있는 업종 분류. 이쪽으로 200억 원 이상 매수가 들어갔고요. 자, IT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역시
208억 원 이상이 순매수가 찍혀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그 뒤를 잇습니다. 반도체가 148억 원 외국인이 순매수한 걸로 표시가 되고 있죠. 밑에 내려가서 보면 IT 부품이 있고요. 뭐 기계 장비도 있는데 이 코스닥의 기계 장비는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상당 부분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코스닥의 기계 장비도 I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T라고 갖다 붙일 수 있는 업종을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봤더니 이 외국인이 오늘,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도, 오늘 외국인은 더 많이 팔았습니다. 매도 우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IT 쪽에서는요, 외국인이 무더기로 매수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1% 넘는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IT, 즉 외국인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에서 팔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코스닥의 양대, 이 주축 중에 하나인 IT 쪽에서는 대규모의 매수를 단행했다라는 것이 이런 업종별 수급에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자, 외국인이 그러면은 왜 살까요? 이게 사람이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식을 사고 팔 때 뭐 이유 없이 그런 분들도 많아서 문제긴 하지만 자, 주식이나 이런 걸 사고 팔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갈 것 같으니까 사고 빠질 것 같으니까 팔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어떤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을 텐데 과연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자, 코스닥에서 다른 거는 다 팔면서 굳이 IT 쪽에 이렇게 집중해서 매수한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나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뭐 이 빨간색으로 장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상 초유의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떤 강력한 투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사상 유례 없는 초유의 저평가. 자, 주가는 사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3년 전에는 뭐 이 회사가 주가 훨씬 더 바닥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올라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코스닥에 있는 뭐 반도체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이런 장비 업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불과 한 2년, 3년 사이에 뭐 5배, 10배, 20배 늘어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20배가 올라갔다면 주가도 20배가 올라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적은 20배가 올라갔는데 주가가 3배밖에 안 올라갔다. 이러면 당연히 저평가입니다. 사상 초유의 저평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이 IT 쪽의 매수를 대규모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먼저 좀 볼 종목 하나가 바로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동시 납품을 하고 있는 이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이 테스라는 종목이 약 15% 정도 올랐습니다. 14.7%였나? 예, 이렇게 올랐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종목이 뭐 하루에 14% 오르는 게 뭐 대수냐?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틀 동안요. 이틀 동안 이 종목이 20%가 넘게 올라갔고요. 게다가 이 빨간색, 즉 일주일 넘게 빠졌던 폭을 단 이틀 만에 다 메꿔버렸는데 자, 제가 위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써놨나요? 2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자, 원래 이 종목이 그 속된 말로 좀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입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막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되게 느려서 올라봤자 뭐 한 4%, 빠져도 뭐 한 3, 4% 이렇게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두 자릿수 10% 넘게 오르는 경우는 뭐 거의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오늘 이 종목이 14%가 넘게 올라간 걸 보고 저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얘가 어떻게 하루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이 무거운 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 뒤로 돌아가면서 다 뒤져봤어요. 제가 다 뒤져보면서 이 종목이 과연 오늘처럼 크게 올랐을 때가 과연 언제였나를 생각을 해봤더니 무려 지금보다 2년 8개월 전이라는 겁니다. 네, 무려 32개월 전에 32달 전에 15% 넘게 올랐던 적이 딱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 종목이 단 한 번도 14%에 이르는 상승률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움직이다.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동안
이 정도 안 오르던 종목이 지금 바닥에 꺾여가지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차트 다 박살나고 차트 다 망가지고 지금 이평선이고 뭐고 다 역배열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는 건 그만큼의 재료라든가 모멘텀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현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 8개월 만에 이 정도로 크게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이 다음으로 테스 다음으로 많이 오른 종목 바로 원익 IPS라고 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비 업체인데, 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주가 크게 올라가면서 20% 넘는, 화면이 왜 원익 IPS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자, 바뀌었짠? 이틀 동안 이 종목이 무려 22.3%가 올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IT라는 이 부분이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 작년 말에 비해서 주가가 40% 넘는 과도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저께였나요? 제가 주가가 빠지는데 주가가 빠져도 실적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 즉 주가가 떨어짐과 동시에 이 회사가 돈을 더 못 버는 회사로 변해가고 있다면 주가는 빠져도 쌉니다. 맞아도 쌉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 우리가 주가가 점점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 흔히 뭐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종목이 빠진 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바로 다음 화면에서 차트는 약간 보세요. 이틀 동안 20% 넘게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빠졌어야 될까요? 빠졌어야 했나라는 생각을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 이 회사의 2016년부터의 실적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 2016년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대략 한 287억으로 영업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회사 영업이익은 1,200억, 올해는 1,400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2년 전에 비해서 2016년에 비해서 2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회사는 무려 돈을 5배 더 많이 버는 회사로 변했다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자꾸 사람을 이렇게 돈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 현실이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따님이 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요. 근데 2년 전에 만났을 때 얘가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은 이거 우리 딸을 만나게 해줘야 되나? 이거 빨리 딴 놈을 찾아서 뭐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근데 2년 지난 동안에 이 친구가 이 100만 원 벌던 내 딸내미 남자친구가 갑자기 돈을 500만 원을 버는 놈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친구를 보는 시선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내가 그동안에 개가천선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달리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식이라는 세계는 냉철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 돈을 과거보다 더 잘 버는 회사는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고, 과거보다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주가가 빠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원익 IPS가 2년 사이에 무려 실적, 영업이익이 5배로 증가를 했는데, 문제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주가는 어때요? 고점에서 밑으로 40% 넘게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평가 매력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 무역전쟁, 환율전쟁으로 불거진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국인들이 지금 대규모 매수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지금 저평가된 실적주, 즉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저평가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실적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외국인은 현재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티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의 테스나, 원익 IPS, 유진테크처럼 이제 관련된 IT 장비 업체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보세요.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급락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메꿔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자, 이런데 부채질, 불을 붙인 사건, 이 이벤트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어제 실적 발표한 이 SK 하이닉스 얘기인데, 자, 하이닉스가 지금 뭐 이런 쭉 얘기 나옵니다. 2분기 실적 잘 나왔고 돈 많이 벌었고,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는 일부는 자사주 매입에 쓰고 일부는 지금 그 하이닉스 공장이 저 경기도 이천에 있거든요. 새로 더 짓는다. 새로 공장을 더 짓는다라는 소식 때문에 장비주들까지도 꿈틀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얘네가 단순하게 돈이 뭐 남고 반도체를 더 뽑아내고 그냥 그런 단순한 발상에서 이 공장을 더 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 여기 눈길을 끄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국 공습에 대비해서
철옹성을 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습에 대비해서 철옹성을 쌓는다. 자, 여러분들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말을 아마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과거에는요, 우리가 뭐 중국산 하면은 뭐 싸구려 애들 장난감 입에 넣으면 안 돼. 애기들 입에 그 막 장난감 넣으려 그러면은 그 안 돼, 넣지 마. 그 중국산이야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중국산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단순한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로 취급을 받아왔지만 이제 중국은 가면 갈수록 2차 전지는 이미 중국이 그 자동차 배터리 있죠? 그쪽은 이미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반도체까지도 이제 중국은 노리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이미 우리나라 시장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이 업체들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가 말한 것의 논점이 뭐냐면 그렇게 중국이 이제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우리나라 이 반도체 업계를 위협하기 전에 미리 넘보지도 못하게 옛날에 그 WBC 처음 할 때 그 이치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치로 선수가 그 다시는 30년 동안 일본을 못 보게 이겨준다고 우리를 갖다가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를 넘볼 수 없게끔 확실하게 방어벽을 제대로 쳐놓겠다라는 그 말이 이 중국 공습 대비해서 철옹성을 쌓겠다는 이런 SK하이닉스의 이런 태도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즉 바꿔 말하면 이제 치킨 게임, 즉 이 반도체를 놓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총싸움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이기냐를 놓고 더 찍어내고 더 빨리 만들어내고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 반도체 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런 승부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 SK하이닉스가 오늘 뭐 쭉 얘기 나왔어요. 뭐 여기 M16 뭐 쭉 나왔는데 사실 이전에도 SK하이닉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보시게 되면 자 다음 화면에서 제가 기사 하나를 좀 나왔는데 역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런 뉴스 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제가 그랬죠. 반도체가 중국이 자꾸 이렇게 좀 기술력도 쌓고 많이 만들어서 한국 이기려고 들면은 어림도 없는 소리. 떡잎부터 잘라버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얘기들을 자세히 좀 보게 되면은 뭐 메모리 시장의 선두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킨 게임 얘기가 또 나옵니다. 치킨 게임. 그러니까 치킨 게임은 아마 다 아시죠? 서로 그냥 미치는 장사를 해서 누가 먼저 파산 하나 할 때까지 서로 미치는 장사, 본전치기 장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중국의 반도체 아직 뭐 제대로 이렇게 크게 올라오진 못했습니다만 중국 업체가 만드는 것보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만드는 게 훨씬 많이 잘 그리고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많이 찍어낼수록 당연히 개당 생산 단가는 싸지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 한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서로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럼 뭐가 수혜가 됩니까? 이런 장비 업체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라인을 깔면 하다못해 오늘 반도체 장비들이 올라간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이것은 하이닉스가 이천에다가 공장을 새로 차리면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죠. 자, 그렇죠. 근데 하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지금 당장 얼핏 생각하면 뭐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이천에다 공장을 새로 짓는다. 그럼 장비를 더 넣어야 되겠는데 장비를 갖다 팔아요. 장비를 갖다가 설치를 해줘요.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장비는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만드는 게 안 꺼집니다. 정전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뭐 끝나면은 저기 뭐 가게 영업시간 끝나면 자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게 문 잠그고 뭐 셔터 내리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부품이 뭐 버티는 게 한이 있죠. 그래서 이 장비 업체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장비를 해당 업체에다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품 갈아주고 와서 뭐 점검해주고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즉 장비는 처음에 장비 팔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지 않아요. 왜? 장비를 갖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에 혹은 삼성전자에다가 장비를 납품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지금부터 이제 거래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업체가 이제부터 이렇게 계속 증설, 뭐 하이닉스도 증설을 하고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지금 평택에다가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는 한박 웃음을 띠게 하는 대형
초강력 호재로밖에 적용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중국의 또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의 위협을 멀찌감치 따돌리기 위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런 반도체를 열심히 찍어내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장비 업체들은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급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런 상승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겸들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IT가 이제부터는 하반기 증시에서 주인공이 될 것이란 얘기는 사실 6월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이 방송 넘어오기 전에 이 앞에 진행했던 이 종목9이라는 방송을 진행할 때 제가 V1텍이라는 종목을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당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V1텍.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시장이 급락하는 바람에 살짝 주가가 내려왔습니다만 그 내려온 폭을 훨씬 크게 웃돌아 버리면서 즉 제가 처음에 당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저 가격 기준으로 40% 넘는 수익으로 결국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40% 수익을 제가 당시 온라인 공개방송 참여하신 분들한테 한 달이 약간 안 되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에 40%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6, 7월 달에 시장이 그렇게 폭락을 하는데도 얘는 올라갔단 말입니다. 왜? 모멘텀이 그리고 실적이 뚜렷한 회사이기 때문인 거죠. 자, V1텍을 그렇게 해서 제가 40%의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7월 달엔 제가 이 DST 로봇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DST 로봇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노란 색깔 박스 친 영역에서 말씀을 드려서 저 왼쪽 구석탱이 빨간색 화살표가 여기 하나 있는데요. 저 때 제가 이 DST 로봇 역시나 장비 업체죠. 이 로봇 8 요거 저 장비 만들 때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DST 로봇도 제가 6월 말이었다. 6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역시나 목표가 2,200원을 그대로 바로 달성을 해주면서 28%의 수익을 당시 온라인 공개방송 참여하신 분들에게 선사를 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이 V1텍이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80% 넘는 급등 흐름이 단 2주 만에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 V1텍의 뒤를 이어갈 지금의 이 한국과 중국 업체 간의 향후 벌어지게 될 이 반도체 치킨 게임.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이기나 보자. 자, 치킨 게임으로 도입을 하게 됐을 때 최대 수혜주가 되는 장비 관련주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장비, 이 장비가 전 세계 그 동종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분야에서 전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거의 40% 이상, 5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 독보적인 1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이 하락하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내려오면서 자, 창사 이래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 아니라 제가 HTS를 뒤져보고 과거 실적을 다 뒤져봤을 때 이 회사가 생기고 나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지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나오는 이 창사 이래 최대 저평가된 자리가 바로 지금이란 얘기인데 지금 벌써 수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알아챘는데 외국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기관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매집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담으면 외국인과 기관과 큰 매수가의 차이 없이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잠시 후 9시에 제가 최초로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IT 얘기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 토대로 해서 하반기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고 전 잠시 뒤에 돌아와서 이런 종목에 대한 얘기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주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하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또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공개하시나요? 예, 아까 제가 V원텍이라는 종목이 2주 동안 80%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 제가 우리 시청자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마치 V원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종목이 V원텍과 거의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원텍도 그 아픈 검사 장비 측면 그쪽에서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던 회사였고 역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정말 이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이제 저평가 상태를 보였던 상황인데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종목도 똑같습니다. 이 회사 마찬가지로 만들고 있는 제품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창사 이래 최대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 이 종목 매수 이미 외국인과 기관도 눈치를 채고 매수를 이제 막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 아직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한 3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즉시 매수가 가능하고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늘 밤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V원텍을 이을 그 뒤 이을 후속 최대 장비 수혜주 공개한다고 하시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창사 이래 최대 저평가 구간에 있는 만큼 좀 빠르게 매수 들어가셔야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어떠한 종목인지 이어지는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이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 시즌2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